암이라는 큰 싸움을 혼자 이겨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서포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럼 서포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서포터의 구체적인 역할을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정서적 지지 역할인데요. 이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환자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희망 등 이런 다양한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이때 서포터는 막 조언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을, 환자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들어줄게. 이 태도가 환자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너무 힘들어, 나 막 버틸 수가 있을까? 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즉시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더 얘기해 줄래? 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서포터의 역할 두 번째는요,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정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지치기 쉽습니다. 이때 서포터가 작은 일상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방문을 동행해 준다든가, 식사 준비를 해 준다든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작은 도움들은 환자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서포터의 역할 세 번째는 긍정적 에너지 전달하기입니다. 환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 서포터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낙관주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 그거 금방 나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은요,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내가 힘든 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서포터를 할 때 피해야 할 정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서포터가 무조건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은 정말 오히려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피해야 할 것들을 좀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지나친 간섭입니다. 이 서포터로서 이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은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먹으면 암이 좋대. 응? 이거 먹어. 왜 운동 안 해? 빨리 해야지. 이런 지나친 간섭은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페이스대로 치유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이건 서포터가 꼭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막 환자한테 쏟아내기예요. 서포터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환자에게 그대로 쏟아낸다면 환자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포터의 이런 힘든 감정들은 환자 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걸 나누거나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어떤 서포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가족 서포터의 성공 사례인데요. 한 말기암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매일 서로에게 감사한 점을 서로 나누면서 환자는 점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면역력도 높아지고 치료 효과가 더 극대화됐다, 아주 좋아졌다라고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환자 커뮤니티에서 이 서포터를 만난 사례인데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위안을 얻었고요.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힘과 정보를 또 거기서 얻어서 치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암이라는 큰 싸움을 혼자 이겨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 환자 치유 과정에서 이 서포터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환자와 함께하는 치유의 동반자입니다.
이 치유 과정에서 서포터의 존재는 단순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한번 요청하시는 것도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도움은 당신의 삶을 아주 바꾸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이 서포터 분들께서는 작은 이 관심과 이 경청 그리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환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잊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환자와 서포터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를 돌봐줄 서포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상에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서포터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한 명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 가족도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상담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결국은 환자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환자 커뮤니티에서 같이 만나면 또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분들이 많구나 하면서 또 위안을 삼고 그분이 바로 서포터가 또 서로 될 수 있어요. 2년 건강계획서는 무엇인가요? 2년 건강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암 진단받고 나면 일단 2년 건강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의미, 목적 이런 것을 이룰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지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가 없으면, 이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암 난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피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게 없으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2년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몇 달도 견디기가 힘든데 무슨 2년씩이나 계획을 세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은 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과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2년 건강계획이 중요한지 3가지 차원에서 한번 좀 바라보면요. 첫 번째가 마음이 몸을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은 정말 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방향성이 몸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내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그 기간 안에 상태가 정말 악화되고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언가를 믿으면 몸이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이것을 한번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몸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2년 건강계획이 중요한 이 두 번째가 시간의 프레임은 희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년은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암치료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현대의학적인 발전이 많이 일어나는 어느 한 시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약물들 2년 사이에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2년 동안만 버티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건강계획이 중요한 또 이 3번째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흔히 겪는 이 감정들, 두려움, 불안, 절망, 우울감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잃는 것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2년 건강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시간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순간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하나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년 동안 계획을 작성하면 정말 좋을까요? 이 2년 건강계획의 핵심 요소는 2년 건강계획은 단순히 살아보자 라는 목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건강 목표입니다. 내 면역력을 강화하겠다. 치료 과정을 끝까지 잘 견디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삶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와 여행을 함께 가겠다 라든지 책을 쓰거나 나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꼭 완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감정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감사일기를 쓰겠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명상이나 뭐 상담 같은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에 들어가면 좋고요. 네 번째가 사회적 연결입니다. 예를 들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정기적으로 어떤 소통하겠다라든가 암 환자의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건강 계획으로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단계별 작성 방법으로 이 3스텝으로 작성을 제가 권장 드리는데요. 첫 번째, 1스텝입니다. 스텝 1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입니다. 단순히 건강해지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30분 동안 산책을 한다. 항암 치료 기간 동안 하루 2리터의 물을 꼭 마신다. 뭐 이런 계획이죠. 그 다음에 스텝 2로요. 달성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기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달 또는 뭐 매주의 작은 목표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3개월 동안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식단 개선을 시작한다. 뭐 이런 거죠. 이후 6개월 동안은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쉽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텝 3는요. 기록하고 점검하기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매주 또는 매달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3스텝으로 작성과 점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2년 건강계획 사례가 있는데요. 한 말기암 환자는 2년 후에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매일 그것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또 식단도 개선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명상 같은 것을 시작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는 암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등산을 즐기는 그런 꿈을 이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2년 건강 계획은 단순히 목표가 아닙니다. 희망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2년 동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적어보고 그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그리고 또 오늘 또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상냥한 이런 나날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몸과 마음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히 스스로 믿어줬으면 싶습니다.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년 건강계획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